조합 대표예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NC3 값과 NC5 값이 서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N이 얼마냐 구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뒤에 있는 숫자가 다르게 올 경우에는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얘네들을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형태를 일단 이 조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너는 누구랑 똑같습니까? n 콤비네이션 n-3하고 이렇게 같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야 비로소 뒤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맞춰줄 수 있는 n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가 n-3이 되는 값은 결국 얼마입니까? 8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엔 8CR과 8CR-4 이 두 개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대상의 개수는 같아도 내가 고르는 이 선택하는 개수가 만약에 다르게 표현되어 있으면요, 항상 여러분들은요 두 가지 상황으로 염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둘이 서로 같을 때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 둘이 같게 되는 R값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건 꽝.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어떤 상황? 얘네들 요 식을 또 우리가 성질을 이용해서 모양을 바꾸게 되면 얘는 8C에 8-R로 이렇게 바뀌어지거든요. 그럼 이게 같아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요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된다. 즉 R-4는 8-R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요 뒤에 오는 이 친구들 있죠? 요 친구하고 요 친구하고 합쳤을 때 8이 되면 된다. 이게 같은 식이에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2R이 12가 되므로 오케이, R값은 얼마입니까? 6이다 라는 거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항상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13C 11과 그 다음에 13C 1, 14C R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벌써 이거 숫자가 높으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쵸? 낮춰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3C 2 더하기 13C 1이니까요. 자, 이거 봤더니 지금 대상이 개수가 같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 숫자는 연속하고 있습니다. 아, 두 개의 조합을 하나의 조합으로 합칠 수 있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늘려서 14 컴비네이션 얼마입니까? 연속한 수 중 큰 수 2가 되니까, 자, 요 두 개가 서로 같으려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예요. 첫 번째 2가 R이 되는 경우, 즉 R은 그냥 2죠, 그죠? 다음 두 번째, 이 두 개의 합이 얼마가 되는 경우? 14가 되는 경우. 그래서 R값은 2와 12 이렇게 두 가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대상의 개수가 특별히 숫자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요거는 그냥 우리가 조합으로 식으로 쭉 다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너는 n-1에서 두 개를 써야 되니까 n-2까지, 그쵸? 나누기 2 곱하기 1입니다. 다음 더하기, 너는 n에서부터 n-1 두 개, 그리고 2 곱하기 1, 요거는 n 플러스 2부터 두 개니까 n 플러스 1까지죠, 그쵸? 그 다음에 나누기 또 2 곱하기 1. 자, 싹 다 양변에 2를 곱해서 분모를 날리면 그냥 n에 관한 2차식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너희들 한 번에 좀 계산해 줍니다. 자, n제곱 두 개니까 2n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n에다가 마이너스 n까지 마이너스 4n 플러스 2에다가 그냥 너밖에 없네요, 상수는. 그죠? 그러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니까 자, 상수 2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n제곱 하나 지워주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으로 싹 다 이항시켜주면 n제곱 마이너스 7에는 0. 그러므로 우리 n값은 0 또는
7이 되는 걸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근데 n이 0이 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0이 되면 이것만 봐도 벌써 마이너스 1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n 값은 이렇게 7이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 자, 1학년 학생 7명과 2학년 학생 5명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첫 번째, 자, 4명의 학생을 뽑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선택만 하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1번을 나타낼 수 있는 식은 그냥 전체 몇 명입니까? 얘네들 7명과 5명, 12명인 거죠? 12명 중에 나는 4명만 뽑겠어? 12C 4값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요 12 곱하기 11, 10 곱하기 9까지 4개 써주고 4, 3, 2, 1 팩토리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요렇게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너가 요렇게 약분이 되어지면 45 곱하기 11이니까 495인가요? 오케이. 495가지다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 1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 2명을 뽑는 방법의 수입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사건을 2개로 나눠서 보란 얘기죠. 1학년 학생에서는 내가 2명을 일단 뽑겠습니다. 그러면 7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경우니까 당연히 7 콤비네이션 2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사건은 이 2학년 학생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니까 5 콤비네이션 2가 되겠네요.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은 곱의 법칙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 곱하기 6을 2 곱하기 1로 나눴고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면 자, 얘네들 분모가 요렇게 4로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5, 6, 30이니까 210까지 계산이 되겠죠. 다음에 세 번째. 자, 4명의 학생을 모두 같은 학년에서 뽑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건 상황을 나눠봐야 되겠죠. 첫 번째, 4명을 모두 1학년에서 뽑았을 경우, 그럼 7명에서 4명 뽑아야 되니까 7C4입니다. 그럼 7C4의 계산은 아무래도 하나라도 줄이는 거, 7C3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3팩토리얼로 나누니깐요. 요렇게 약분되어지면 35가지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2학년에서 4명을 다 뽑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명 중에서 내가 4명 뽑았으니까 5C4, 즉 5C1이다 이거네요. 그러면 5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하는 경우는 당연히 5가지가 될 겁니다. 그럼 1번, 2번은 합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토탈 몇 가지? 40가지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찰관 5명과 소방관 6명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자,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경찰관 5명 중에서 어떤 특정한 2명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4명을 뽑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 개념은요, 우리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어떤 특정한 원소는 포함을 시켜라, 어떤 특정한 원소는 포함시키지 말아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포함시키라는 얘기는 그냥 그 애들은 고정되어 있으니 나머지 애들로만 생각해라 라는 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명 중에서 이미 2명은 포함시켰기 때문에 남은 몇 명? 3명, 그리고 소방관 6명, 토탈 9명 중에서 이제 몇 명을 더 뽑으면 되는 겁니까? 2명을 더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9C2의 방법의 수를 물어본 거네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 주겠습니다. 너희들 약분시켜 주면요, 모두 몇 가지입니까? 36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이번엔 경찰관과 소방관을 각각 적어도 1명씩 포함하여 뽑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눈을 바로 사로잡는 단어 누굽니까? 적어도. 자, 적어도는 당연히 여사건과 짝꿍인 거죠. 실제로 이 케이스를 우리가 분류해서 살펴보면요, 경찰관 1명일 때, 소방관 3명일 때,
경찰관 2명일 때, 소방관 2명일 때, 경찰관 마지막으로 3명일 때, 소방관 1명일 때 나눠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해야 될 케이스가 벌써 3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사건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체의 경우는 당연히 서로 다른 몇 명 중에서 11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거니까 이렇게 11시 4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여사건을 빼줄 건데 이 여사건이라는 건 적어도 1명씩이 없다. 이 얘기는 전부 다 경찰관만으로 되어 있거나 소방관만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관만 뽑는 케이스 5명 중에 4명을 뽑는 거, 그 다음에 소방관만 뽑는 경우 6시 4 요거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럼 나머진 계산이니까요. 자,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고요. 너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당연히 5시 1이니까 자, 5로 바로 이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시 2는요 6 곱하기 5를 2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5 계산이 되겠죠? 이 친구도 그냥 바로 이렇게 써줄게요. 그럼 너희들은 일단 계산할 수 있는 걸 날려봅시다. 자, 3 요렇게 약분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를 이렇게 또 약분 가능합니다. 아니다. 요거는 2하고 4를 합쳐서 8하고 날리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너희들 계산해주면 30 곱하기 11이니까 얼마입니까? 330인가요? 그럼 330 빼기 20. 그래서 모두 몇 가지구나? 310가지구나.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입니다. 남자 6명과 여자 4명이 있을 때, 자, 첫 번째.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사건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키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선택의 개념에서 다시 한번 뭔가, 즉 일렬로 나열한다는 개념을 생각해 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선택을 하면 될게요. 그러면은 남자 6명 중에서 난 3명을 뽑아야 되니까 당연히 6시 3, 그리고 여자 4명에서 2명을 뽑아야 되니까 4시 2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한 모두 몇 명입니까? 5명이죠. 그 5명을 난 일렬로 세웠으니까 당연히 몇 가지의 방법이 더 적용되겠다? 5팩토리얼만큼의 경우의 수가 더 적용되겠다. 이 모든 사건들은 다 동시에 연속으로 발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배 법칙으로 이렇게 묶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6시 3은요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 거고요. 너는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눈 거. 그 다음에 5팩토리얼은 120입니다. 그죠? 그러면 약분해 줄 수 있는 거 요렇게 약분 해주면 5, 4, 20입니다. 20 곱하기 6은 120이죠? 오케이, 120 곱하기 120. 자, 얘네들 그러면 144에다가 0 2개만 더 붙이면 오케이, 14,400까지. 와, 엄청 많이 나오네요.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엔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뽑아서 여자 2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랍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사건을요 요렇게 구분지어서 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이 남자 2명, 여자 2명을 뽑아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당연히 6명 중에 2명 뽑고 4명 중에 2명 뽑았다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뽑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여자 2명을 이웃하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니까, 자, 이 여자 2명 합쳐야 되겠죠? 그럼 마치 여자 2명 하나로 합쳐 남자 이렇게 각각 마치 3사람을 세우는 전체의 경우의 수 3팩토리얼에서 묶음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 또 마찬가지 계산입니다. 자, 6C는 6 곱하기 5를 2로 나눈 겁니다. 한 번에 좀 할게요. 15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4C는 여기 앞서 계산했던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3팩토리얼 6이고요. 2팩토리얼 2가 돼서요.
자, 요거 계산해주면 90입니다. 그죠? 그럼 90 곱하기 12니까 계산해주면 1080까지 나오네요. 자, 그럼 넘어가서 5번째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위에 7개의 점이 있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자, 첫 번째,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몇 개냐? 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핵심이 되는 가장 기본 개념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4개의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4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이 모두 몇 개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자, 옛날에 같았으면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하나하나씩 셌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선생님 6개요. 이렇게요. 그죠? 자,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직선의 관점이 아닌 점의 관점으로 한번 그 기준, 즉 방향을 돌려봅시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이 생각의 접근 방향에 따라서, 접근 방법에 따라서 항상 똑같은 문제를 다양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점의 입장에서는요, 직선이라는 건 2개의 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직선을 만들 거라면 나는 서로 다른 이 4개의 점 중에서 요 2개의 점을 선택하겠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이 서로 다른 4개의 점에서 우리가 2개의 점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곧 이때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와 동일하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서로 다른 4개의 점에서 2개를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너희들 몇 가지가 나옵니까?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 6가지 경우가 직접 우리가 카운트 했을 때랑 똑같이 나오는 걸 살펴볼 수 있죠? 오케이. 점의 관점에서 이제 선택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직선의 개수를 세겠다. 이게 바로 핵심 개념입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7개의 점이 있으니까 나는 72. 오, 좋아. 모든 직선의 개수를 셌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히 만들어지지 않는 혹은 중복이 되는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떨 때 중복이 되냐면 이렇게 반원 위에 올려져 있는 원들은 절대 중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디서 중복이 일어나냐면 결국에는 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선택했을 때 중복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중복하는 개수는 점 4개에서 당연히 2개를 선택하는 개수만큼 중복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중복을 뺄 건데 이걸 다 빼면 지금 얘 직선을 다 모조리 빼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도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는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요, 중복해서 만들 수 있는 거를 모조리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결론 하나, 요거는 마지막에 더해주는 계산 과정으로 연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너희는 7 곱하기 6을 2 곱하기 1로 나눈 거에서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눈 거에 더하기 1이니까 자, 계산하시면 요거 얼마입니까? 약분해서 3, 약분해서 2. 그러면 21가지에서 6가지를 빼고 1가지를 더한 거니까 토탈 16개의 직선이다. 요렇게 얘기가 되겠죠? 다음 2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래요. 자, 이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지점이 3개가 필요하겠네요. 오케이. 그럼 너희들도 7개 중에 내가 어떤 점 3개를 선택하느냐의 개념으로서 삼각형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도 중복이 일어납니다. 어디서요? 중복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죠. 바로 요렇게 일직선 위에 있는 3개는 절대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일직선 위에 있는 4개의 점에서 요렇게 3개의 점을 선택한 개수만큼 빼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직선하고는 좀 다릅니다. 직선 개수 같은 경우는요, 일직선 위에 놓여진 점을 요렇게 우리가 빼줬을 때는
이게 지금 직선이 다 빼지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는 요거 하나 직선은 그래도 더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직선 위에 놓여진 여러 개의 점들을 가지고 삼각형 자체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발생되어지는 삼각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더하기 1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자, 요 차이점은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요, 자, 7, 6, 5를 3, 2, 1로 곱한 걸로 나눌 거고, 자, 넌 당연히 4C2라고 같은 거니까 4겠죠, 그쵸? 이거 그냥 4라고 적을게요. 자, 그럼 너희들 약분해주자. 이렇게 툭툭 약분되면 결국 35에서 4를 뺀 얼마였구나? 31이었구나. 그래서 서로 다른 삼각형 31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넘어가서 6번째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평행선과 4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날 때 이 평행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이 평행선을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요, 선생님이 색칠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가로선은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세로선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평행사변형 개수를 어떻게 과연 구할 거냐? 자,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은 얘네들 사각형을 보이는 대로 셌겠죠. 그쵸? 뭐 1개짜리 1 곱하기 1 사각형, 뭐 2 곱하기 1, 뭐 3 곱하기 3, 뭐 해서 얘네들 분명히 개수를 막 셌을 건데, 자, 이제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앞선 문제처럼요, 이 사각형이라는 도형의 관점을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냐? 어차피 사각형이라는 건 몇 개의 선이 필요하다? 가로선 2개와 세로선 2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가로선 2개를 나는 어떤 가로선으로 쓸 거냐, 그리고 이 세로선 2개를 어떤 세로선으로 쓸 거냐에 따라서 이 도형이 달라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빨간색 5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번호를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하면요, 나는 1번과 3번을 사용하겠어. 그리고 요 세로선 1번, 2번, 3번, 4번에서 나는 1번과 4번을 사용하겠어 라고 한다면 그때 만들어지는 이 사각형을요, 자, 색깔이 또 분리가 안 되니까 이 사각형을 요렇게 색칠했을 때 지금 여기서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도형이 되는 겁니까? 1번, 4번, 1번, 3번에 둘러싸인 거니까 바로 요걸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사각형이라는 도형을 선분의 관점에서 어떤 선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개수를 생각해 보겠다, 요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이해되시면 이건 뭐 거의 그냥 개수만 늘어났을 뿐이지 끝났습니다. 뭡니까? 나는 가로선 5개 중에서, 즉 빨간색 5개 중에서 어떤 2개를 선택하겠다. 5 콤비네이션 2의 경우의 수. 그 다음 세로선 4개 중에서 파란색 4개 중에 어떤 2개를 선택하지? 4C 2의 경우의 수. 동시에 발생되는 사건 고배 법칙. 요렇게만 계산하시면 이게 얘네들 모양에서 만들 수 있는 사각형, 즉 평행사변형의 개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OC2는요,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눈 거고,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 너희들 요렇게 통째로 4로 약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5 곱하기 4는 20이니까 모두 60개의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겠구나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